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도 HLB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좋은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희귀암 척색종이라고 하는 리보세라닙의 임상, 이상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장중에 20% 정도 가깝게 다시 12만원 선을 위협하는 또 회복하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와서 향후 HLB에 대한 어떤 흐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흐름 뭐 여전히 답보 상태긴 합니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 맥락상 여러분 1년 전에 한번 HLB의 흐름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HLB가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시장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한번 에스모 관련 얘기들, 또 메디포럼 제약 인수한 얘기들, 또 이뮤노 테라피틱스 관련 얘기들을 또 이슈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척색종 얘기와 또 이제 리보세라닙 글로벌 특허권 권리를 이제 최종 인수를 했다, 최종 사인을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한번 종합해서 HLB가 이제 어느덧 시가총액 5위 밖으로 5위권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4위까지 올라왔고요. 조금 더 힘을 내면 다시 한번 예전에 시가총액 2위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 HLB를 다시 한번 주식공장 TV에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최근 들어서 매수에 가담을 해서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HLB에 대한 명쾌한 해설로 여러분들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최근에 가입 문의라든가 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수익이 안 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전화를 드려서 유료 문자 회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지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의 그 내용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다 알려졌던 얘기인데요. 오늘 최종 이제 결과가 나왔다. 자, 지난 7월 말에 또 하도 얘기가 많아서 이거 정말 리보세라닙 권리 인수하는 거냐 아니냐. 이 당시가 뭐냐면 그죠, 진양고 회장이 좀 그 사모펀드 관련된 그런 좀 이슈가 아니라 이제 뭐 악재 아닌 악재죠. 어떻게 본다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많이들 거기다가 또 HLB 주가가 굉장히 좀 무너졌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이 리보세라닙과 리보세라닙은 물론이거니와 진양건 회장에 대한 어떠한 의심들, HLB 전반적으로 의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과연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에 리보세라닙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는 거냐 마는 거냐, 언제 하는 거냐, 이제 뭐 왜냐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근데 HLB는 바이오 회사로서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황이 해외랑 왔다 갔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공시를 냈었죠. 그래서 9월 말까지 어드벤첸과 이 바인딩 텀쉿, 이 2월 달에 계약을 처음에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체결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공시를 또 회사 측에서 좀 올려놨었죠. 9월 30일까지니까 9월 안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결판이 나겠다 이렇게 좀 믿고 있었죠. 다행히도 오늘 또 그런 관련된 최종 담판이 돼서 약간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종 담판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HLB에 대한 또 리보세라닙 권리에 대한 또 진양곤 회장에 대한 어떤 의심은 조금 이제 수그러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HLB 작년도의 어떤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온 얘기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희귀암 척색종에 대한 리보세라닙 임상 이상 결과가
여러분, 그 란셋 온콜로지라고 하는 이런 저널은 굉장히 유명한 이 종양학 저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콜로지는 우리가 종양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언젠가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죠? 4년 전인가요? 작년 얘기군요. 작년. 유한양행이, 그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유한양행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레이저 티닙이, 그 일상 결과가 바로 이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제약사 초기 임상 결과가 란셋 온콜로지의 첫 게재가 됐다. 제가 작년도 10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보세라닙이 올해 또 란셋 온콜로지의 이 착색종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됐죠. 자, 척색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희귀암인데요. 그죠? 저도 알아보니까 뇌에서 척수까지, 그죠?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신체 부위인데요. 머리에서 이 꼬리뼈 부분까지,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한 명이 채 걸리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악성 종양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라든가 척수에 발병이 되기 때문에 이거 수술도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 방사선 치료, 우리가 이제 암 치료할 때는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게 방사선 치료잖아요. 방사선 치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다 재발률도 높고요. 약물 치료에도 제한이 있어서 만약에 이 척색종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란셋 온콜로지에서도 아마 좀 중요하게 이 저널을 좀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나온 임상 이상 결과를 보니까 폐로 전이되는 게 현격히 감소가 되고요. 물론 32명 정도의 임상이기 때문에, 그쵸?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만 명당 한 명이 걸리지 않는 이런 희귀병에 32명에 대해서 임상을 했다라는 건 이 모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폐전이가 이제 현격히 감소가 되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전보다 낮다라는 거, 부작용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 삶의 질이 낮을까요? 이 통증도 없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실험 결과로 인해서, 이 선낭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낭암 임상, 글로벌 임상 이상도 현재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리보세라닙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암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점차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오늘 앞서 말씀드릴 이 글로벌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어떤 특권 권리를 전체를 다 인수했다라는 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또 부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낭암 같은 거, 선양낭성암인데요. 이 침샘에 발생하는 이것도 굉장히 악성인 희귀 종양이에요. 전이가 굉장히 강하고요. 재발률이 높은 그런 선낭암인데 치료제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척색종에 대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선낭암에 대한 임상 이상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 치료 물질은 다양한 암에, 다양한 종양에 효과가 있음이 이제 입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진양공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5년 내 5개 항암제를 출시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사실 좀 의심이 갔었죠. 이게 정말 될까 그랬는데 조금씩 이제 그 가능성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간암이라든가 말씀드린 선낭암, 위암, 대장암,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이 리보세라닙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글로벌 특권, 리보세라닙 관련한 글로벌 특권을 미국 어드벤첸 연구소와 특허권 양수 본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거는 나온 얘기잖아요. 공시를 통해서. 그쵸?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확인서가 있더라고요. 그죠? 진양건 대표이사, 또 신고 업무 담당 상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의무 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HLB 하고요. 어드벤첸 난징인가요? 그죠? 어드벤첸 난징, 그 다음에 SFFT. 이 회사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폴첸이죠? 폴첸. 원 개발자입니다. 리보세라닙의 원 개발자인 폴첸 박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에 기속이 됐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2월 27일 날 첫 번째 이제 리보세라믹과 관련된 특허권을 인수하기로 한 HLB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일부가 변경이 됐는데요. 처음에 5천만 불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돈 한 600억 정도로 이제 이 권리를 산다 그랬었는데, 최종은 한 500억 정도예요. 그죠? 100억 정도가, 그죠? 좀 떨어졌어요. HLB한테 좀 좋겠죠. 그죠? 600억 주고 살 권리를 500억 밖에 안 주니까 100억을 깎은 거네요? 아니죠. 이 100억은요, 뭐예요? 그쵸. 원래는 올해부터 중국 항서제약에서 지금 이게 팔리고 있거든요. 처방이 되고 있어요. 리보세라닙이.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올해까지는, 그렇죠. 올해까지는 어드벤첸이 수령하기로 조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100억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이 있었죠. 또 하나가 뭐냐면 계약 당사자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기 어드벤첸 난징 연구소, 그다음에 SFFT. 자, 이 부분이 뭐냐면 폴첸이 소유한 중국 법인. 자,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가 이 두 개의 법인하고도 또 추가가 됐다. 그래서 중국 어드벤첸 난징은 2,200만 달러, 그러니까 260억 정도가 되고요. 또 SFFT는 2천만 불, 약 240억 정도 이렇게 예,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 보시면 전체 계약금에서 지금 150만 불은 현금을 수령합니다, 그렇죠? 한 178억 정도 현금을 수령하는. 나머지는 뭐냐면, 그렇죠? 제3자 유상증자로, 그렇죠? 이거를, 일단 지분을 흡수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1년 동안 보호예수에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렇죠. HLB의 주주로서 남는 거죠. 폴첸 박사가.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은 약 98,000원 정도, 그죠? 98,000원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나머지 한 320억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항서제약에서는 지금 팔린다 그랬어요. 그죠?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잡혀요. 그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어드벤첸으로 그 이익금이 가지만 내년도부터는 중국 항서제약에서 처방이 되는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권, 그 다음에 계열사인 엘레바의 글로벌 매출, 이런 부분이 일단 HLB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자, HLB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8월 달에 한번 입질이 나왔죠? 이때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고, 물론 이슈가 나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지난 3월 달 바닥 이후에 4월, 5월 두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때부터 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6월 달에 주저앉은 내용은, 물론, 이 사모펀드 관련된, 그죠? 사모펀드, 오티머스 펀드 관련된 그런 악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렇죠.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형급들이 건재했어요. 시세도 괜찮았고. 그래서 HLB가 사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뭐예요?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이 조정을 받아줘야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걔네들이 좀 셌어요. 그래서 HLB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이 사모펀드 한번 또 투자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주저앉았죠. 그때 HLB를 보유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롭게 또 긍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중요한 게 있어요. 거래가 오늘 600만 주가 나는데, 거래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거래가 조금씩 상승할 때 줄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묶여있던 잠재 매물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특히 이 8월 13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이 당시에, 그죠? 이 당시에도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1000만 주예요. 사실 작년도에 악재가 나오면서 작년 6월 말인가요? 7월 달인가요? 그죠? 여러분 이때 거래량이 거의 3천만 주 했었어요. 3천만 주. 그 이후로 1년 만에 1000만 주의 거래가 이번에 나왔었고,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어디에요? 메디포럼 제약 인수하면서 그때도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었죠. 그쵸? 오늘도 거래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600만 제 거래가 나와주면서 장중에 12만 원을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조금 한 20% 가까이 올랐다가 좀 밀렸다라는 것이 좀 찝찝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게 나아요. 상한가보다 약간 위로 찔렀다가 밀려 내려온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한번 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HLB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12만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이거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10만원 입질 한번 해보고요. 오늘 12만원 한번 찔러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장 바로 12만원을 골파한다라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또 한번 12만원 돌파하는 걸 또 시도할 거예요. 어떤 이유를 또 들어서든지.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 흔들거리는 데서 막 단타치기 하지 마시고 HLB의 리보세라림의 가치를 한번 믿으시고 12만 돌파 때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과거에 이 종목이 과거에 약 19만 원 넘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죠? 작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물려 계신 지금 반토막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올라도 표 안 나고 내려도 표 안 나고 그러잖아요. 자, 일단 리보세라림의 가치를 믿어보시고 손해보고 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지난 3월이라든가 지난 7월, 지난 8월보다 훨씬 분위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지만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HLB를 처음 접해서 한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매수 시점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에스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지난 콘텐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에스모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건 사실 좀 아니겠습니다만 자 리보세라님 관련돼서 21개의 논문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네,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작년도 에스모의 주인공이 뭐였었어요? 그렇죠. HLB 리보세라님이 아니니까 그죠?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그렇죠. 선정이 됐다. 그 얘기는 누차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 오늘 발표된 얘기를 보니까 희귀암에 걸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암이면 야 이거 돈이 되겠냐? 야 10만 명당 한 명도 안 걸리는 암이 이게 돈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희귀의약품은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일단 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빵빵하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시장 독점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 절차가 6개월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FDA에서 만약에 허가 절차를 NDA 준비하는 건 6개월이면 다 된다는 얘기죠. 높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팔릴 수 있어요. 희귀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처방의약품 대비해서 시장 성장률이 2배가 넘어요. 여러분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희귀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거기 위암부터 해서 고형암, 그다음에 간암, 앞서 말씀드린 선낭암, 대장암까지 이렇게 현재 글로벌 임상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DA를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위암 3차, 그렇죠? 리보세라님 단독으로 지금 NDA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프리 NDA를 끝내고 NDA를 진행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올해까지 마무리한다 그랬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죠? 올해 마무리 NDA로 들어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메지온이 어땠어요? NDA 통과가 됐는데 반려가 됐죠. 더 보완하라. 이거는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올해 연말까지 NDA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그렇죠. 식약처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위암 3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캄렐리 중합하고 병용 치료하고 있는 그죠? 이 부분도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시를 여러분 잘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이뮤노믹스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이 부분하고 또 어필리아가 지금 NDA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올해 안에 완료를 할 계획이에요. 어필리아라고 난소암 치료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웨덴 바이오 기업 오아스미아 파티슈티컬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엘레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레바도 자회사기 때문에 이제는 엘레바는 뭐예요? 그렇죠. 해외에서 발생하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매출 이 부분이 이제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어드벤첸으로 안 가고 내년부터는 HLB로 들어온다. 이거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하고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점은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2020년 에스모 온라인으로 열린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서도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결과 논문 발표에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새롭게 또 진입을 시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코칭을 해 드릴 겁니다. 2개월 55만원, 6개월 150만원입니다. 2개월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개월 먼저 하시는데, 마감되기 전에 한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으로 입금하시고 그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지속적으로 한번 저랑 같이 추적을 계속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